매주 목요일이면 찾아오는 집에서 하는 홈스쿨링, 홍주원이 해주는 홈스쿨링 시간입니다. 네, 드디어 이 홈스쿨링 시간이에요. 굉장히 좀 인기가 많은 코너죠. 오늘은 무엇을 들고 왔을까요? 자, 시청자분들, 최근에 우주항공이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가지고 온 거는 바로 우주항공 관련주예요. 벌써부터 귀가 쫑긋쫑긋하시죠? 누리호가 이제 곧 발사가 임박했습니다. 시청자분들. 이제 또 다시 누리호 발사가 된다라는 거예요. 자, 주린이도 공략 가능한 우주항공 관련주 공략 비법 1% 비밀 클래스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이걸 안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한국항공우주. 이게 제가 이제 지난해 2021년 9월에 공개 추천주로 나갔던 한국항공우주였는데요. 이때 제가 누리호 발사 1차 발사 전에 공략을 한번 해보자 해서 공개 추천주로 나갔어요. 그런데 단순히 그 이유가 아니라 한국항공우주라는 이 종목의 모멘텀과 앞으로 가야 할 길, 그리고 앞으로 가야 할 목표 주가는 이 누리호가 실패를 하더라도 갈 수밖에 없다라는 취지에서 제가 공부까지 시켜드리고 공략을 나갔던 종목인데요. 제가 그때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교육을 해드리면서 물려도 된다. 실패해서 물려도 된다. 왜? 끌고 가면은 굉장히 큰 수익을 먹을 수 있다라고 했는데, 자, 보시면은 누리호 발사 이후에 조금 빠졌죠. 그죠? 그게 이제 조금 단기 악재로 작용이 됐는데, 고단세 이제 주가가 회복을 하더니 매수가 이상 올라오기 시작해서 이렇게 정말로 우상향 차트를 그려왔죠. 그죠? 이걸 바로 뭐라고 말한다? 추세 상승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봤을 때 대략적으로 이 지금 추천가 대비해 가지고 수익률이 한 64% 정도가 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 64%째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완벽한 추세주라고 할 수 있죠. 과연 더 오를 수 있을까요? 자, 그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리호가 이제 발사 일정이 임박을 했습니다. 작년 10월 1차 발사했으나 궤도 진입에 실패했죠. 그리고 6월 15일, 이제 돌아오는 6월 15일에 2차 발사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2차. 그리고 목표 궤도 진입에 재도전을 한다라는 내용이에요. 우선은 이런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또 한 번 공략을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한국항공우주가 더 오를지 궁금하시다면은 이 한국항공우주 말고 주린이도 공략 가능한 한국항공우주 공략을 놓친 분들을 위한 추가 공략주가 무엇이 있는지 공부를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드디어 뉴 스페이스 시대로의 전환 시점입니다. 이제부터 시작인 우주 항공 테마의 후속주를 찾아보자.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우주 항공 산업의 시장의 규모를 우리가 좀 알아봐야겠죠. 그죠? 자, 이게 지금 화면을 보시면요. 지금 2017년도 때에는요. 이게 3,480억 달러 정도의 수준이었어요. 그런데 현재 2040년까지 바라봤을 때요. 1조 1,000억 달러예요. 원화가 아니라 달러입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자, 그러면은 우주 산업을 이끄는 건 무엇일까요? 바로 인터넷이라고 할 수 있는데, 자, 2040년까지 1조 1,000억 달러로 시장이 성장했을 경우에 인터넷이 차지하는 비중이 4,100억 달러라는 겁니다. 여기서 갑자기 생뚱맞은 소리 하네. 무슨 소리 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것 같아요. 아니, 우주항공 산업 얘기하는데 갑자기 인터넷이 왜 나와요? 그죠? 이따가 한번 보시면 알게 될 거예요. 자, 그리고 한국항공우주와 국방 쪽에 1,800억 달러 수준의 시장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 IT 장비 쪽으로 1,800억 달러, 통신 서비스 산업 쪽으로 1,300억 달러, 미디어 쪽으로 1,100억 달러, 그리고 그 밑으로 통신 체계라든가 보험 쪽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자, 우선은 이 정도만 봐도 규모가 시청자분들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아주 큰 먹거리의 시장이라고 할 수 있겠죠. 2040년도에 우주산업 시장의 규모가 이 정도인데, 이 중에서 글로벌 위성통신 시장이 4,100억 달러인 거예요. 저 인터넷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우선은 이 시장의 트렌드가 무엇인지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 세계 우주산업의 시장, 그 트렌드는 무엇일까요? 자, 올드 스페이스 시대에서 뭘로 바뀐다?
뉴스페이스 시대로 바뀐다라는 거예요. 자, 이 뉴스페이스 시대가 무엇인지 한번 알아봐야겠죠. 정부가 기존에는 우주 산업을 어떻게 했어요? 시청자분들, 독점을 했었습니다. 우주 산업은 정부가 독점을 해왔었던 산업이에요. 자, 이 혁신적 기술로 무장한 민간 기업들이 드디어 우주 산업에 진출을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정부가 독점을 하는 게 아니라 민간 기업들에게도 기회를 준다라는 거예요. 자, 민간 기업들이 과연 기술이 없을까요? 그렇지 않죠. 기술이 있죠. 그런 혁신 기술로 무장한 게 바로 민간 기업이라는 거예요. 이 민간 기업들이 드디어 이제 나도 이제 해볼 수가 있겠구나 하고 지켜보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자, 우선은 이 주요 우주 인터넷 개발 프로젝트를 한번 알아봐야 돼요. 우리가 앞으로 6G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기지국이 필요할까요? 아니면은 위성이 필요할까요? 잘 모르시겠죠? 바로 앞으로의 6G는 위성이 필요합니다. 기지국을 기반으로 한 위성 통신 시스템이 되어야지만 6G가 오로지 6G의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겠나요? 그래서 제가 아까 인터넷이라는 이야기를 드린 겁니다. 자, 우선은 주요 우주 인터넷, 이걸 보고 우리가 우주 인터넷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주 인터넷을 사용하면은 정말로 거침없는 속도와 끊김없는 속도를 우리가 받아 쓸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보고 우주 인터넷 개발 프로젝트라고 부르는데요. 스타링크 프로젝트가 우선은 지금 선두주자로 달려가고 있는 프로젝트입니다. 개발사는 어디일까요? 바로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스페이스 X라는 기업이 개발을 하고 있어요. 테슬라 그룹의 계열사죠. 그죠? 자, 우선은 현재는 위성수가 1800기가 있어요. 스페이스 X에서. 근데 목표는 몇 기냐면은 42,000기예요. 42,000기. 지금 1800기인데 앞으로 42,000기를 더 만든다라는 거예요. 어휴, 돈이 엄청 많이 들어가겠다. 그죠? 그럼 현황은 현재 2020년 시범 서비스를 시작했어요. 이 스타링크 프로젝트가. 2021년 8월부터 극지방을 제외한 세계 전역에서 우리가 시범 서비스를 지금 제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스페이스 X가. 자, 그럼 그 다음 프로젝트는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카이퍼 프로젝트라고 합니다. 이 카이퍼 프로젝트는 아마존 자회사인 카이퍼 시스템즈가 주도를 하고 있어요. 지금 위성은 얼마나 있을까요? 이 카이퍼 시스템즈가 없습니다. 현재 위성이 없어요. 이제 도입기예요. 도입기. 예. 그래서 앞으로의 목표만 보면 돼요. 이 카이퍼 시스템즈가 앞으로의 목표를 3,236기 정도의 위성 시스템을 갖추겠다라는 발표를 했고요. 지상 600km 전후에서 저궤도죠. 그 정도면은 저궤도에서 위성을 배치해서 굉장히 빠르고 지연 시간이 낮은 인터넷을 서비스로 제공하겠다라는 게 바로 이 카이퍼 시스템즈의 목표입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는 우리가 요걸 봐야겠죠. 원웹이라는 개발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우주 인터넷 개발 프로젝트. 그러면 이거는 어디서 개발하는 프로젝트일까요? 바로 원웹입니다. 처음 들어보셨죠? 그죠? 근데 인터넷 쳐보면은 꽤나 유명한 기업이에요. 자, 지금 오히려 카이퍼 시스템즈보다 조금 나은 점이 있습니다. 뭐냐? 카이퍼 시스템즈는 현재 위성이 없다 그랬죠. 그런데 원웹은 지금 현재 위성이 288기를 보유하고 있어요. 근데 아무래도 조금 이 규모가 이런 아마존이나 스페이스 X보다는 좀 작은 기업이다 보니까 앞으로 목표도 좀 자금의 한계 때문에 좀 적습니다. 648기. 2022년부터 전 세계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기업이긴 해요. 자, 예를 들어서 테슬라의 스페이스 X, 제프 베이스조스 등의 우주 여행 시범 비행을 우리가 한 번쯤은 들어보셨죠. 우주 여행을 우리도 할 수 있는 시대가 온다. 그게 이제 시범 시행을 한번 해보겠다. 뉴스에서 많이 나왔잖아요. 거기에 한컴 세종 1호가 포함이 됐다는 거죠. 한번 우리가 또 다른 거 한번 볼까요? 전 세계 우주 산업의 가치 사슬을 우리가 한번 알아봐야 되겠어요. 우주 산업이 어느 정도로 가치가 있는지 알아보자 이 얘기예요. 자, 우선은 우주 산업, 위성 산업, 비위성 산업 이렇게 나뉘어 있습니다. 우주 산업이라는 큰 틀 안에서 두 가지 카테고리로 나뉘는데요. 첫 번째는 위성 산업이고요. 두 번째는 비위성 산업입니다. 위성 산업은 당연히 어디 있겠어요? 지상에 있겠죠? 저기 위에 있겠죠? 네. 그래서 이제 이 지상 장비를 통해서 위성 서비스, 위성체 제작, 발사체 분야 이런 것들이 바로 위성 산업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그러면은 비위성 산업은 무엇일까요?
바로 각국 정부의 우주 관련 예산을 우리가 측정을 하고 기획을 하고 계산을 하고 그리고 상업 우주 여행 분야를 기획하고 상품화시키는 그러한 분야, 한마디로 서비스 분야나 기술적을 지원해주는 사무적 분야를 우리가 비위성 산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해되셨죠? 그럼 위성 산업은 실질적으로 이제 하드웨어 역할을 한다고 한다면은 막 날아가서, 그럼 비위성 산업은 그 소프트웨어 역할을 해준다 보면 돼요. 우리가 뭐 마케팅도 해주고 각국 정부의 우주 관련 예산도 편성해주고 알맞게 이런 것들을 도움을 준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상 장비를 통해서 위성체 제작을 해서 발사체까지 만드는 것이 바로 이제 위성 산업입니다. 여기 사진에 보이시는 게 이제 지상 장비고요. 이게 이제 위성체고요. 이게 보이시는 게, 그리고 이제 이 위성체를 보낼 발사체가 필요하겠죠. 이게 이제 발사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발사체를 통해서 위성체를 제작해서 위성체를 위로 보내고, 그리고 위성체와 이 지상 장비를 통해서 통신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나라 우주 산업의 가치 사슬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자, 우주 기기 제작이 지금 1조 1,169억 원으로 측정이 되어 있어요. 여기에서 위성체 제작의 14%가 들어가 있습니다. 5,720억 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발사체 제작의 9.4% 비율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3,679억 원이 지금 편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지상 장비인데, 이 지상 장비는 4.1%, 1,602억 원 정도가 책정이 되어 있고요. 그 우주 보험 같은 경우는 0.4%, 167억 원 정도가 이제 보험료로 측정이 되고 있습니다. 자, 위성 서비스 장비가 여기에 많이 들어가요. 우주 활용에 대한 예산이 2조 7,763억 원인데 위성 서비스나 장비에 편성이 되는 예산이 무려 68.5%예요.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의 돈이 여기 다 들어간다 보면 돼요. 2조 6,656억 원이 들어가고요. 과학연구시설에 1.7% 658억 원, 그리고 우주 탐사에 449억 원. 그러니까 조금씩 내려가죠. 그럼 우리는 이제 이거를 집중해서 보면 돼요. 우선 위성 서비스나 장비를 먼저 집중해서 보고요. 위성체 제작을 또 집중해서 보면 되는 거예요. 뭘 집중해서 보자는 걸까요? 저거 뭐 장비 보자는 거예요? 아니죠. 관련주 보자 이거죠. 관련주. 네. 그래서 우리나라 우주 산업 규모는 우주 발사체 자체 개발국에 비해서 턱없이 부족한 상황인데 정부 지원 또한 부족한 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주 산업의 경제성을 이끄는 3D 프린팅이라든가 사물 인터넷, 사물 통신 등 이런 4차 산업혁명의 기술은 우리나라가 앞서는 편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우주 발사체 자체 개발 국가들에 비해서는 조금 떨어지는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이런 3D 프린팅이나 사물 인터넷, 사물 통신 이런 우주 산업에 필요한 기술들이 우리나라가 앞서고 있어요. 일부 기술들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꾸준하게, 우리나라도 이제 우주 약국이 아니에요. 우주 강국에 들어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우리가 뉴 스페이스 시대에 걸맞는 투자를 해보자. 이 내용이에요. 시청자 여러분 아시겠죠? 자, 우리나라의 가치사슬 대표적인 예를 보자면은, 아까도 이야기 드렸다시피 우리나라도 지금 발사체가 있어요. 발사체가 있고 우리나라도 위성체를 개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탐사 위성까지도 우리는 개발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이런 관련주, 이런 가치 사슬들을 연계를 시켜서 한번 보자라는 건데, 위성체 같은 경우는 한컴그룹 아시죠? 한컴그룹이 세종 1호 발사를 성공한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성 영상 데이터 사업 기반을 마련을 했죠. 그리고 인공위성으로 고화질 영상 데이터를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왜 예전에 한컴 관련주들 많이 뛰어 올랐잖아요. 그래서 여기 농업이나 건축, 국방, 교육 분야로 활용을 할 예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발사체 같은 경우는 무엇이 있을까요? 우선은 발사체는 우리가 좀 실패를 했어요. 실패를 했어요. 올라가긴 했지만 목표 궤도에 진입에 실패를 했죠. 실패 원인은 무엇이었을까요? 3단 헬륨 탱크가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번에 보완을 했다고 해요. 오늘 6월 15일 2차 발사를 앞두고 있는데 이 발사를 앞두고 그때 당시에 원인이었던 헬륨 탱크의 구조적인 문제를 어느 정도는 해결했다. 이 내용이에요. 자, 그리고 탐사 위성을 한번 봐야 되는데, 오는 8월 3일 이제 다 3개월도 안 남았죠. 8월 3일에 달 탐사 위성 발사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시청자분들. 그리고 우리나라 최초의 달 탐사 위성인 다누리, 이 다누리가 미국에서 스페이스 X 발사체에 이용할 예정이라고 해요. 지금 격세지감을 느낍니다. 다누리가 스페이스 X에 결합이 된다고 하니 참 그죠? 우리나라가 개발한 5개의 관측 장비를 지금 탑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 개발과 앞으로 미국과의 우주 산업의 협력에 대한 기대감을 우리가 가져봐도 될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시청자분들? 모멘텀이 좀 꽤나 괜찮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모멘텀을 가지고 우주 산업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공략을 해보자 이거예요.
그 이 공략에 관련된 관련주들, 관심 종목들, 그리고 투자 포인트 어디서 제공을 해드리겠어요? 노란통 메신저 안에서 제공을 해드립니다. 잠시 입장하는 방법 화면으로 보시고 입장해 주시고 추가 강의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또 홈스쿨링에서 오늘은 우주산업과 관련해서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뭔가 우리가 이전에는 미처 많이 생각하지 않았던 부분을 지금 아주 자세하게 알려주시는데 뉴 스페이스 시대로 가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미리 선침하려면 이 테마에 대해서 자세하게 먼저 분석해 보는 게 필요하겠죠. 오늘 홈스쿨링에서 이 이야기와 함께 관련주까지 말씀해 주실 예정입니다. 지금 방송 보시면서 저희 주토피아와 함께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분명히 많으실 것 같은데요. 화면 하단에 QR코드 나가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카메라 켜시고요. 스마트폰 카메라로 이 QR코드를 비추시기만 하면 바로 노란 톡방으로 들어오실 수 있는 링크가 뜹니다. 그거 터치하셔서 지금 바로 입장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나라 우주산업의 가치 사슬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우리가 여기서 공략을 해볼 만한 건 바로 공략주가 되겠죠. 어떤 종목들이 있을지 굉장히 많이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로드맵도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저희가 방송에서 미처 다 언급 못 해드린다고 하더라도 노란 톡방 안에 들어오셔서 이 우주항공 관련주 로드맵 받아보시면 공부해 보실 수 있는 기회 그리고 색깔별로도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들어오셔서 다 이 모든 혜택들 챙겨 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어서 홍전 전문가님의 강의 계속 들어볼게요. 네, 모멘텀은 충분히 체크를 해봤습니다. 자, 그럼 심화 과정을 한번 들어가 봐야겠죠. 자, 심화 과정입니다. 우주산업과 6G가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연애할까요? 아니죠. 네, 저궤도 위성을 활용한 6G의 초고속 인터넷망을 구축할 수 있고 이 구축을 통해서 우리가 뭘 활용할 수 있냐? 바로 미디어나 스마트 공장, 자율주행 이러한 미래 성장성을 견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미래 산업에 대한 성장을 견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우선 6G 통신 서비스의 적용 분야를 우리가 먼저 알아봐야겠죠. 잘 안 보이시겠지만 제가 글로 말로 풀어드리겠습니다. 초지능 분야, 바로 자율주행 분야입니다. 이 6G 통신 적용 분야가 자율주행 분야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공중 해상으로의 자율주행 비행,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플라잉카라든가 드론에도 들어가고요. 그리고 사업자 개입을 위한 완전 자동 연결 서비스를 제공을 합니다. 한마디로 사업자를 위한, 사업자 개입을 위한, 뭔 개입을 말하는 거예요? 드론이나 플라잉카가 아무리 자율주행이지만 개입된 시스템이 없이는 불안정하잖아요. 그래서 혹시 모를 사고를 대비해서 개발사나 제작사, 서비스 제공 업체에서 이 자율주행에 문제가 생겼을 때 시스템적으로 내가 진입해서 내가 수동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개입 시스템을 지원해 준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죠? 자, 그리고 초정밀 분야입니다. 바로 원격 제어예요. 초저지연 기술 기반 드론에 대한 초정밀 원격 제어를 제공을 해주고요. 원격 진료나 원격 근로 등 가상의 현실을 굉장히 짧은 시간의 딜레이를 통한 실시간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제가 시청자분들한테 지금 이야기를 하는 순간에도요. 방송에서 송출이 되는 시간은 몇 초가량의 딜레이가 있습니다. 이 딜레이를 최소화시켜 줄 수 있는 게 바로 6G 통신이라고 보면 좋아요. 자, 그리고 초공간 서비스가 있습니다. 이거는 무엇이냐면은 니얼 스페이스라고 해서 비용 절감형 저궤도 위성을 통한 항공기체 내 6G 기반 커버리지를 확대해가지고 초고속으로 광대역으로 활용할 수 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정말 빠른 인터넷을 아주 넓은 범위에서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인 거예요. 그리고 초성능 있죠. 인터랙티브 미디어라고 하는데 모바일과 XR은 뭐냐면은 AR과 VR이 합쳐진 거예요. 그래서 이 XR을 통한 육체 오감 지원을 초실감 몰입형으로 지원해준다 이 말입니다. 위성을 활용한 초고속 인터넷, 통신은 항공을 모두 커버를 해주지만 거기 안에서도 자율주행, UAM, 미래물류, 운송산업의 필수 인프라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자, 그러면 추가적으로 볼 거는 우주산업에 또 여행기 붙게 돼요. 여행. 우주를 이제 여행할 수 있는 시대가 곧 온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 곳이 언제일지 모르겠지만 제가 죽기 전에는 한번 오지 않을까요? 그죠? 우선은 우주정거장에 연결을 해서 호텔을 건립한다고 해요. 그래서 ISS 폐쇄 때는 분리 사용을 예정을 하고 있고요. 작년 8월 버진 갤럭틱사의 우주여행 성공 사례는 아직 높은 비용인 왕복 700억 원입니다. 여러분들 살아 있더라도 못 가겠다, 그죠? 저도 못 갈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살아 있어도 못 갈 것 같아요. 이거 누구 보고 가라는 거야? 아무튼 여행이나 물류 사업의 혁신을 우리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상황인데
저궤도의 빠른 공전을 활용을 하면은 약 8시간이 소요된다고 해요. 그러면은 런던에서 뉴욕의 비행 시간을 29분으로 줄여줄 수 있겠죠. 그리고 당일 제품의 배송과 당일 여행이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와, 대단합니다. 그죠? 이제 우리가 이 우주를 통해서 런던을 가요. 그죠? 자, 이게 참 대단한 구상인 것 같아요. 그럼 이거 우리가 조금 더 알아볼게요. 우주항공 가치 사슬의 로드맵을 좀 보자면요. 지상 장비에 무엇이 들어가냐? 지상 장비, 아까 제가 이야기한 지상 장비에 인텔리안테크라는 종목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기업이 들어가고요. 자, 그리고 AP 위성이 지상 장비에 들어가요. AP 위성. 예, 이 기업이 바로 지상 장비에 들어갑니다. AP 위성이 뭐예요? 어제 주토피아에서 나갔던 시크릿 종목 아닙니까? 자, 그러면 시청자분들 이것 좀 공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아직까지도 이거를 모르고 계신 분들은 지금 당장 QR코드 찍고 노란통 메신저 들어와 주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노란통 메신저 지금 바로 들어오셔서 이 지금 우주항공 이 모멘텀이 강력하고 지금부터 솟아 올라가는 이 종목도 우리가 공략을 해봐야죠. 자,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발사체 제작을 하는 또 기업도 있겠죠. 어떤 기업이 있을까요?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발사체 제작을 하는 기업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자, 두 번째로는 이수페타시스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자, 최근에 우주항공 관련주들, 특히 한국항공우주가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여러분, 한국항공우주가 저점 대비해서 제가 추천가 대비 62% 올랐다 그랬어요. 앞으로 100%는 안 갈까요? 혹은 150%는요? 충분히 가고도 남겠죠. 왜? 미래 산업이니까요. 기대감이 올라오는 우주니까요. 우리가 SF 영화에서나 보는 그러한 스페이스의 혁신 기술을 여기서 우리가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도 시크릿 종목으로 나갔던 종목이죠. 아직까지 여러분도 공략 가능하십니다. 왜? 지금도 저점이니까요. 앞으로 얼마나 갈까요? 궁금하시다 그러면은 노란톡 메신저 들어와 주세요. 이 종목들로 우리가 몇 프로 수익을 낼 수 있을까요? 노란톡 안에서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위성방송통신 시스템입니다. 바로 LIG 넥스원 들어보셨죠? 그리고 드디어 나왔습니다. 하나 시스템이 여기 들어가요. 자, 그리고 위성 항법도 관련주들이 있겠죠. 위성 항법. 여기에 파이버 프로가 들어갑니다. 파이버 프로. 그리고 덕산 하이메탈이 들어가요. 하이메탈은 굉장히 센세이션인데 이 앞에 덕산이 좀 언밸런스하다. 그죠? 네, 아무튼 덕산 하이메탈이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위성체 제작이 들어가죠. 위성체 제작 얼마나 중요합니까? 어떤 종목일까요? 드디어 나왔습니다. 한국항공우주. 그리고 세트랙 I 종목이 나와 있는데, 자, 시청자분들 이게 끝이 아니에요. 추가 모멘텀 알아봐야죠. 뉴 스페이스로의 변화에 상업적 비즈니스 모델이 급격하게 성장할 것이고, 앞으로 위성을 활용한 초고속 인터넷망의 시장 규모가 굉장히 클 거다. 한마디로 돈이 많이 돈다. 자, 그리고 정부의 우주 개발 예산을 어떻게 시킨다? 확대시키고 우주 산업 활용 제도를 더 크게 환경을 개선하겠다. 앞으로 자율주행, UAM 이런 미래 모빌리티 사업의 필수적인 인프라는 바로 위성 산업, 우주 산업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시청자분들. 그럼 이 관련주도 우리가 봐야겠죠. 자, 여기 보시면 이 관련주들이 수십 종목입니다. 수십 종목. 너무 많죠? 자, 그런데 여기서 무엇을 공략할 거예요, 시청자분들? 아까 저 종목 중에 100%, 200% 그 이상 갈 수 있는 종목들이 없을까요? 분명히 있습니다. 그 종목을 누가 뽑아드린다고요? 저 홍주원이 여러분들한테 교육과 종목까지 다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어디서요? 노란통 메신저 안에서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자, 이 시간 놓치지 마시고, 이 기회 놓치지 마시고 지금 당장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홈스쿨링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너무나도 유익한 홈스쿨링이었습니다. 우주항공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볼 수 있는 시간이었는데요. 여러분, 이것만으로는 시간이 너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관련주들 내가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역시나 노란톡방으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화면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스마트폰 카메라 켜시고요. 화면을 비추시기만 하면 노란톡방 입장 가능한 링크가 뜹니다. 그거 터치하셔서 바로 들어오시고요. 이 로드맵도 받아보시고 주식 기초 자료도 보내드리니까요. 방문 열어놓고 있겠습니다. 많이 많이 들어와 주시길 바랄게요.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